여러분, 밤중에 문득 과거의 실수가 떠올라 이불을 발로 차며 왜 나는 항상 이럴까? 하고 괴로워해 본 적 있으신가요? 저는 그런 밤이 너무 많았습니다. 특히 35살, 10번째 사업 실패 후의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.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? 그 이불킥의 밤이 오히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요.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.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자존심과 자신감의 차이, 그리고 어떻게 인생의 30%를 차지하는 통제 불가능한 환경을 넘어 나머지 70%를 새롭게 만들어 갔는지에 관한 여정입니다. 만약 여러분도 지금 이불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오늘 밤 잠자리가 조금은 더 편안해질 거라고 약속드립니다.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.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나는 35살이 되던 날 밤 또다시 이불을 발로 찼다. 왜 나는 항상 이런 식이지? 어둠 속에서 내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.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다. 10번째 사업 실패 후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. 아니, 어쩌면 원점보다 더 뒤로 갔는지도 모른다. 대출금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다. 나 정태우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다. 우리 태우는 특별해, 태우는 꼭 성공할 거야, 이런 말들이 내 어린 시절을 채웠다.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모두가 나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겼다. 나 역시 그랬다. 하지만 회사 생활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. 반복되는 일상, 의미 없는 업무, 그리고 끝없는 경쟁. 3년 차에 사표를 던지고 창업의 길로 뛰어들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. 첫 번째 사업은 6개월 만에 실패했고 그 후로도 연이은 실패가 이어졌다. 태우야,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니?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. 아버지는 더 이상 내 이야기를 묻지도 않으셨다. 가족 모임에서 사촌들은 자신들의 승진 소식, 집 구매 소식을 자랑했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.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이불을 발로 찼다.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.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깨달았다. 내가 실패한 이유는 부모님의 기대, 사회의 압박, 그리고 불운한 환경 때문만은 아니었다. 그것은 내 인생의 30%에 불과했다. 나머지 70%는 내 선택, 내 결정, 그리고 내 태도에 달려 있었다. 다음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다. 작은 원룸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다. 오늘부터 달라져야 했다. 첫 번째로 한 일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동기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다. 민석이는 내가 창업할 때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내가 거절했던 친구였다. 자존심 때문이었다. 그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고 나는 그의 그림자에 가려지기 싫었다. 태우야, 오랜만이다. 어떻게 지냈어? 민석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다. 나는 용기를 내어 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. 모든 실패와 좌절, 그리고 내 자존심이 얼마나 나를 고립시켰는지. 사실 도움이 필요해. 조언이라도 좀 해줄 수 있을까? 이 말을 하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.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다. 민석이는 웃으며 대답했다. 드디어 전화했구나. 난 내가 언제 연락할지 기다리고 있었어. 그날 오후 우리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. 민석이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자신의 실패 경험도 솔직하게 나눠주었다. 태우야, 넌 항상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어.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서 모든 걸 하지 않아. 그들은 도움을 청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알지. 민석이의 말은 내 마음에 깊이 박혔다. 그는 나에게 새로운 사업 파트너십을 제안했다. 그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.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다. 자존심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.
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.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. 자존심과 자신감은 달라. 자존심은 너를 보호하려 하지만 때로는 성장을 막기도 해. 반면 자신감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야. 민석이의 이 말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. 프로젝트는 쉽지 않았다. 기술적인 문제, 팀원들과의 갈등, 예산 초과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.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. 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움을 청했고 팀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갔다. 내가 모든 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. 6개월 후 우리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. 민석이는 나에게 회사의 지분을 제안했고 나는 이사로 승진했다.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것이 아니었다.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였다.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.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은 내 변화를 느끼셨는지 놀란 표정이었다. 태우야,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구나. 얼굴에 생기가 돌아. 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. 네, 많이 배웠어요.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.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적으셨지만 식사 후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다. 아들 자랑스럽다. 그 말 한마디가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.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기보다 내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법을 배웠다. 1년 후 우리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나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다. 이번에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. 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. 첫 멘토링 세션에서 한 청년이 물었다.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?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. 성공의 비결은 없어요. 하지만 성장의 비결은 있습니다.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줄 알며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. 우리 인생의 30%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과 과거에서 오지만 나머지 70%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. 자존심보다 자신감을, 자기 비난보다 자기 수용을 선택하세요. 그리고 기억하세요. 모든 사람은 이불킥의 순간이 있습니다. 중요한 건 그 다음날 아침 어떻게 일어나느냐입니다. 그날 밤 나는 이불 위에 편안하게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. 여전히 나는 완벽하지 않았고 때로는 실수도 했다.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. 나는 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었다. 이불킥의 밤이 있어야 성장의 아침이 온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고 있었다. 여러분 어떠셨나요?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는 모두 미완성이고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. 완벽하지 않기에 성장할 수 있고 이불킥의 밤이 있기에 성장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. 여러분의 이불킥의 밤은 무엇인가요? 어떤 실패와 좌절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나요?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일어나셨나요? 기억하세요. 인생의 30%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과 과거에서 오지만 나머지 70%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 저처럼 여러분도 그 70%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 그리고 여러분만의 이불킥 순간과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.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 이불킥의 밤 후에 찾아올 여러분만의 성장의 아침을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